물속 10m 상황으로 기압 변화를 주자 급격히 작아지는 풍선과 페트병. 완전 찌그러졌네요. 이번엔 수심 20m에 3기압으로 올려보겠습니다. 한기압이면? 점점 더 작아지는 풍선과 압력으로 인해 아예 찌그러져 버린 페트병. 그렇다면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수심 30m의 4기압은 어떨까요? 더 작아지는 풍선. 페트병은 마치 손으로 눌러 찌그러뜨린 듯 완전히 압축되었는데 페트병 완전 납작해졌어요. 지상의 1기압일 때와 비교해 풍선은 반 이상 작아졌으며 페트병은 처음의 모양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렇듯 생각보다 압력이 훨씬 높은 물속. 이런 압력은 몸 밖으로 나가야 할 질소를 체내 조직 속으로 녹아 들어가게 만듭니다. 쉽게 설명해 샴페인을 열면 압력이 낮아지면서 탄산이 빠져나오지만 마개로 막고 있을 땐 병 속의 압력이 높아 탄산이 액체에 스며들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물속의 압력으로 인해 질소가 몸에 녹아있는 상태에서 다시 물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면 몸속에 녹아있던 질소가 호흡을 통해 다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질소가 호흡을 통해 빠져나갈 여유가 없이 빨리 올라오게 되면 질소 가스가 체내에서 부풀면서 방울을 형성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이번엔 물속에서 다시 올라올 때의 상황을 실험해 보겠습니다. 물속에서 천천히 올라온다면 이렇게 원상복귀 되지만 만약 빨리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올라오면? 색깔이 다른 세 개의 풍선을 가지고 안전 교육을 받은 실험맨이 고압 챔버 안으로 들어갑니다. 입구를 막고 실험 시작. 압력을 서서히 높이는데 긴장한 듯 보이는 실험맨.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안전하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드디어 수심 30m의 4기압 상태. 이때 몸속에 들어간 질소 가스처럼 풍선을 불어넣습니다. 색깔별로 크기를 조금씩 다르게 풍선을 부는데 실험 중간 탈수 예방을 위해 물을 조금 마시고 마지막 풍선을 봅니다. 풍선 불기 완료. 자, 이제 물 밖으로 나올 차례. 압력을 낮추기 시작하는데 압력이 낮아지면서 풍선이 점점 부풀어 오르고 드디어 지상의 1기압까지 내려왔는데 그 순간 갑자기 터져버린 풍선. 감당하기가 힘들 정도의 압력 변화에 풍선이 그만 터져버리고 맙니다. 바로 이와 같은 원리로 급격한 압력 변화로 인해 몸속에 생긴 질소방울이 감압병을 일으키게 되는 것. 이 질소방울이 어느 부위에 생기느냐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질소방울이 관절에 위치하면 몸살이 난 것처럼 마디마디가 아프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척추에 위치하면 다리가 저리고 힘이 없어지며 걸음걸이가 이상해지고 결국에는 목이나 허리, 다리에 마비가 오게 됩니다. 또한 뇌에 자리하면 시력장애, 좌반신 또는 우반신 마비, 심하면 의식불명 상태가 되며 폐에 기포가 생기면 질식 상태에 빠지게 돼 빨리 고압산소 치료를 받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감압병.
물론 물속 너무 깊이 그리고 오래 체류하지 않고 규정 속도를 지켜 올라오는 등 안전 수칙을 지킨다면 감압병이 생길 위험은 적지만 그런 경우라 해도 감압병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 있는데 바로 스킨스쿠버 후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비행기를 타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 5일 근무가 되면서 제주도나 동해안으로 주말 스킨스쿠버를 즐기고 바로 국내선을 타고 돌아오거나 신혼여행의 빡빡한 스케줄로 인해 스킨스쿠버를 하고 바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잠수를 하고 난 뒤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 위험할 정도는 아니지만 몸속에 남아있는 작은 질소기포들이 모두 빠져나가도록 해야 하는데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비행기를 타게 되면 비행 중 기내의 압력은 0.7 정도로 지상보다 낮기 때문에 물속에서 물 위로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되어 몸에 이상을 일으킬 정도가 아니었던 작은 기포가 커지면서 감압병이 발병해버리는 것입니다. 넘어갈 수 있는 게 병이 되는 이와 마찬가지로 잠수 후 24시간 이내에 해발 300m 이상의 높은 산에 오르는 것도 감압병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 저런 거. 몸속에 남아있는 무증상 기포가 감압병으로 발생할 위험이 생기는 최저 고도는 해발 300m로 낮은 국내선이라 하더라도 그 이상 고도로 운행하기 때문에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주말에 제주도에서 스킨스쿠버를 하고 비행기로 돌아가다 잠수병이 발생해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특히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감압병 환자가 많은 편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신혼여행을 다녀왔던 30대 이모 씨 역시 잠수 후 12시간이 채 안 돼서 비행기를 탔다가 비행 중 감압병이 발생했으며 이미 발병된 후에 비행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이동하다가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번 발생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감압병.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깊은 수심에서 오랫동안 잠수하고 빠른 상승을 하는 것은 감압병의 위험을 극도로 높이므로 안전 수심에서 30분 이내로 체류하고 천천히 안전한 속도로 올라와야 합니다. 탈수, 피로 등은 감압병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들. 잠수 전에는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하도록 해야 하며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무리해서 스킨스쿠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스킨스쿠버 후에 몸이 괜찮다 해도 24시간 이내에 비행기를 타는 것은 금물. 몸속 기포를 터지게 만드는 뜨거운 물에서의 사우나 역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압병 증상이 나타났을 시에는 심한 경우 사지마비나 생명이 위험할 수 있으니 신속한 이송이 중요한데 이때 비행기가 아닌 자동차나 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돌아오는 여름 휴가 시즌. 바닷속 깊이 다녀오실 때는 감압병을 조심하십시오. 자, 감압병, 우리가 흔히 잠수병이라고 얘기하는 그 병이 아주 무서운 병인 걸 오늘 알았습니다. 우리 이수근 씨, 그러니까 코피 나셨고